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제가 보는 뷰가 그대로임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 움직임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간에 반등 없이 그냥 쭉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섹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빠지는데 개별 주식 조금 괜찮은 친구들만 빼놓고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쉐브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쉐브론이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늘리겠다, 친주주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을 더 걷겠다. 자사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횡재세 뭐 그런 부분에서도 세금을 더 걷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쉐브론의 CEO가 우리는 친주주 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친주주 정책을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 마음에는 그렇게 썩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3%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6%,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5.9%뭐 이렇게 빠졌습니다. 존슨앤존슨 마이너스 3.7%가 빠졌고요.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존슨앤존슨을 조만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컨슈머 디펜시브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조금 더 안전하게 몸을 담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도 보수적으로 조금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Fear and Greed 인덱스 보시면은 오늘 어제 69까지 갔다가 오늘 67로 떨어졌습니다. 저번 주죠. 저번 주에 69까지 올라갔다가 67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봤자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겁니다. 오늘 세상이 망할 것처럼 막 급락이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요만큼 빠진 겁니다. 네, 얼마 안 빠진 거죠. 예전에 하루에 막 3%, 5%씩 매일같이 빠지던 때도 있었는데 뭐 이 정도로 지금 앓는 소리를 내시면 곤란한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S&P 500 뉴트럴이고요. 주식의 가격은 익스트림 그리드 그리고 볼륨도 익스트림 그리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 거죠. 프랭콜 옵션도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입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도 뉴트럴. 그리고 지금 주식이랑 채권 비중 이렇게 봤을 때도 그리드. 정크 본드만 피어입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고점을 찍으면 숏을 치자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갈 줄 알았더니 여기서 반등하는 바람에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힘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페드 와치 툴 한번 보시면 금리를 지금 며칠 있다가 금리 인상을 하죠. 이때 25bp 할 거다. 99%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bp 0.9%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요 구간을 갔다가 연말에는 내릴 거야 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연말 될 때까지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이때는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더 이상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엑슨모빌 화이자 화요일이죠. 엑슨모빌 화이자 맥도날드 캐터필러 암젠 AMD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도 있고요.
뭐 그리고 윈리조트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도 있죠. 네, 그리고 수요일 날 메타가 나옵니다. 메타 지금 예측치를 같이 보시면은 이전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잡아놨습니다. 실적 예측치를. 과연 우리 메타가 이걸 맞출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드는 수치인데 이게 왜 안 닫힐까요? 열받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과연 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의구심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의 개인 보호 정책이 더 이상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겠죠. 자, 그리고 메타가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대신 목요일 날 애플, 구글, 아마존, 일리아릴리, 퀄컴, 하니웰, 스타벅스 뭐 이런 포드도 있고요. 좀 큼직큼직한 주식들이 기업들이 네,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변동성이 정말 정말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지표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별 한 개 아니면 두 개죠. 네, 별 그리고 일본 거 별 두 개 뭐 이런데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화요일 날 고용 비용 지수가 나옵니다. 고용 임금. 네, 요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별 두 개긴 한데 이게 지금 임금 인플레이션이 잡히는가? 임금이 줄어들어야 인플레이션이 마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끝판왕인 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잡히는지 아마 시장이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 3개짜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소비자 신뢰 지수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거는 앞으로 너희 먹고 사는 게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요 발표가 되는데 새벽이죠. 발표가 되는데 요 부분도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플러스 그리고 달러 약세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눌러놓는 힘이 조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2023년 1월 달 들어서 지금 쭉 올라왔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농 ADP에서 나오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죠. 짭비농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재밌죠. 짭비농. 그것보다는 일단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클릭하셔서 네, 여기 들어가시면 출처 누르시면 이렇게 ISM에서 내놓는 요 지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뭐 신규 주문이나 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졸트도 나오죠. 진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시에 네, 금리 결정 FOMC가 열리죠. 그리고 기자회견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0.25 갈 거다. 그리고 릭 티밀하우스 기자도 0.25%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0.25는 아무래도 기정사실이지 않을까. 파월이 닉 티밀하우스의 뒤통수를 또 두 번이나 후려 갈길지는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12월 달에는 한번 후려 갈렸었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산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연준이 별로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죠. 시츄에이션이 아직은. 그래서 폭락하는 것도 바라지는 않지만, 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연준도 마찬가지고 폭락하는 건 바라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를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자산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꺼려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bp 할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하지만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50bp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또다시 돈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침체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또다시 돈을 풀어야 되고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 때까지 천천히 금리를 올리면서 그리고 길게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bp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연준에서 꺼내들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있죠. 네, 양적 긴축 QT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 중요한 지표가 또 나오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또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도 또 뭔가 많죠. 네, 평균 시간당 임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주로 보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이게 정말 별 3개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이게 낮게 나와야 좋은 거죠. 지금 이게 많이 낮게 나오면 연준이 턴어라운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업률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새로 고용되는 부분들이 줄어들면 네, 연준이 턴어라운드를 하겠다, 피벗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실업률도 나옵니다. 이것도 보셔야 된다. 그리고 ISM 비제조업 서비스 쪽이죠. 네, 구매자 지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침체냐 아니냐도 시장이 침체로 흘러가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판가름이 되고 임금이 줄어드느냐 다시 늘고 있느냐 인플레이션이 마지막 끝판왕 임금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매주 업데이트 되니까 금요일 날 요거 찾아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저번 주는 더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네, 내셔널 파이낸셜 컨디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이게 높아지면 안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컨디션이 파이낸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FOMC 끝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게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 일단은 최근 전에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맞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조 지표들도 아직은 완벽한 하락 추세다,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큰 폭으로 내려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도 생각보다 올라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19, 19.93 아직 20까지도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달러 인덱스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사실 달러 인덱스가 조금 높아져 줘야지만 인플레이션을 눌러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니까 국제 유가가 눌리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그리고 구리 같은 가격도 같이 내려오는 거고요. 자,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10년물 국채 금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어, 네. 이런 달러 인덱스나 국제 유가 그리고 구리 이런 원자재 쪽을 눌러놓는 힘이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제가 보는 뷰는 그대로고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어쨌든 착륙한다라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도 자산 시장과 실물 경기에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저런 지금 현재는 일단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달러 약세 상황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연준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죠. 자,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꾸준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채권 시장 쪽에서 반응이 없다면 네, 연준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죠. QT를 더 빡세게 하겠다. 아니면은 말로 겁을 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채권이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네, 주가가 상승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부한 것들, 제가 아는 지식 한에서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니 뭐니 이렇게 막 한창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별로 할 말도 없었고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것들 그대로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경기 방어주들 많이 빠진 친구들 몇 가지 주워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TMF는 비중 조절하면서 여전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들 많이 떨어진 친구들 위주로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친구들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